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5월 1일 동초사 제2기 4차 워크숍에 발표할 천수빈 학생이 발표할 담낭 초음파 강의를 프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본과 3학년, 의학과 3학년이 이 담낭 초음파 강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학생들한 천수빈 학생한테 강의 자료를 메일로 줬습니다만은 이걸 보고 어떻게 발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미리 천수빈 학생이 강의할 내용을 미리 한번 강의를 제가 한 다음에 이걸 캠코더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가 그날 발표날 천수빈 학생이 발표하는 겁니다. 물론 내 강의를 참조해가 본인의 생각도 좀 넣고 책도 찾고 다른 자료도 찾아서 첨가하고 또 순서를 좀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창의력이 높은 학생이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담당 질환의 초음파지는데 대구 하나종합내과 조견 원장의 강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조견 원장은 우리 대구 김일봉 초음파 교실의 패컬티 멤버로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낭의 해부인데 담낭은 좌측 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사이고 바로 GB포사의 GB의 피슈 직하부에 GB포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타원형이고 서양배, 먹는 배가 아니고 타는 배죠. 서양배 모양 형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낭은 푼두스 바디 인펀디블럼 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라이트 헤파틱 닥터, 레프트 헤파틱 닥터, 코먼 헤파틱 닥터입니다. 시스트 닥터가 코먼 헤파틱 닥터하고 연결돼 가지고 코먼 바일 닥터가 됩니다. 담낭에 여기 푼두스 바디 인펀디블룸 네 시스틱 닥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푼두스가 우리가 사람이 똑바로 누워 있으면 푼두스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고 시스틱 닥터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푼두스가 복백에 가까이 위치가 있죠. 시스틱 닥터 쪽은 좀 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낭의 시스틱 닥터입니다. 시스틱 닥터는 초음파로 관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천적으로 시스틱 닥터가 커지든 길게 있는 사람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스틱 닥터가 디스텐션 됐을 때 그렇게 코먼 헤파틱 닥터나 코먼 바일 닥터 옵스트럭션에서 2차적으로 시스틱 닥터가 딜라테이션 될 때 그럴 경우에 시스틱 닥터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스틱 닥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틱 닥터도 위치가 좀 버라이벌합니다. 이쪽이 바디 쪽이고 이쪽이 넥인데 자, 여기 시스틱 닥터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이 시스틱 닥터입니다. 이쪽에 보일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스틱 닥터 안에는 스파이럴 발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스파이럴 발브가 체크 발브 역할을 하죠. 담낭에 바일이 이렇게 들어오면 코먼 헤파틱 닥터에 들어오면 GB에로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지를 못하죠. 빠져나갈 때는 컨트랙션, GB가 컨트랙션 해야만이 GB 내에 있는 바일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자유롭게 바일이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 체크 발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담낭의 사이즈와 시크니스의 측정 방법은 길이를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하죠. 길이는 7에서 10cm 정도. 그 다음에 직경은 3에서 5mm 정도. 백두께는 2에서 3mm가 되겠습니다. 백두께를 잴 때는 우리가 이쪽이가 GB 포사에 있는 팻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푼두스죠. 바디 부분에
그리고 초음파 빔이 복벽에서 직선으로 똑바로 내려가는 부분에 재개됩니다. 이쪽에서 재개되면 지비포사의 팩과 겹쳐가지고 너무 두껍게 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 장관께서 겹쳐지기 때문에 정확한 담낭백의 두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담낭은 점막층, 근층, 근육주의 결합조직층, 장막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스큘라리스 무코사와 서브 무코사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무코사가 있죠. 무코사 밑에 라미나 프로포레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슬층이 있죠. 머슬층이 있습니다. 머슬층과 정상 소관에는 이 무코사와 머슬 사이에 서브 무코사하고 있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인데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서무코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머슬층도 보시면 이 머슬층이 종주근이 없고 윤상근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소화관은 종주근, 윤상근이 있어가 페리살시스를 일으키는데 담낭의 백은 담낭 근육엔 컨트랙션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윤상근이 있으나 종주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낭의 이 근육이 치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층과 근육층 사이에 틈이 좀 많습니다. 네. 나중에 지비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의 원인에 대할 때는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리머스큘러 커넥티브 티슈 웨이인데 이 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시로사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담낭 컨트랙션 하지 않았을 때 담낭백의 가장 두꺼운 부분이 페리머스큘러 커넥티브 티슈가 가장 두꺼운 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낭에서 보시면 담낭에 요 글자가 전부 다 잘못되어 있네요. 선이 좀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낭이 정상 담낭 디스텐션 됐을 때 담낭이 늘어나게 되면 담낭벽의 두께가 아주 얇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 선상 하나의 에코로만 보이게 되죠. 하나의 에코는 바로 요 페리머스큘러 커넥티브 티슈만 보입니다. 페리머스큘러 커넥티브 티슈가 고에코로 보이고 머슬층과 무코사층, 시로사층 아주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고에코층이 보입니다. 담낭이 이제 식후가 음식을 먹게 되면 컨트랙션이 되죠. 컨트랙션 되면 이 담낭이 3레이어로 보입니다. 3레이어 보이는데 요 위치가 곤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제1층 여기 무코사층입니다. 담낭이 컨트랙션 되면 무코사층도 두꺼워지고 담낭 내관과 무코사와의 경계면에 의한 고에코 보입니다. 다음에 제2층, 저에코층은 머슬층입니다. 머슬이 컨트랙션 돼가 머슬이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머슬층은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3층 페리머스큘러 커넥티브 티슈 레이어하고 시로스 레이어는 제3층으로 보입니다.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되면 여기 무코사, 그 다음에 머슬, 시로사, 여기도 마찬가지죠. 무코사, 머슬, 시로사 이렇게 페리머스큘러 커넥티브 티슈 레이어하고 시로사 여기 3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페리머스큘러 시로사 커넥티브 티슈 레이어가 대부분 두꺼워지고 시로사층은 사실 굉장히 얇습니다. 초음파 검사의 기법은 공복시에 검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낭이 디스텐션 돼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식후에 하면 담낭이 컨트랙션 돼 가지고 병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낭을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커피나 담배, 니코틴도 담낭을 컨트랙션합니다. 물을 마시는 거는 한 300cc까지는 물을 마셔도 괜찮습니다만 그 이상 마시면 물이 들어가게 되면 소막이나 두오데놉이
디스텐션 돼버리면 GB를 컨트랙션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에 의해서도 스토막이 늘어나거나 물에서도 늘어나면 담낭이 그 컨트랙션 하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검사할 때는 숨을 들이마셔서 검사하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숨을 마시면 담낭이 밑으로 내려오죠. 늑골하는. 그리고 환자를 손을 위로 머리 위로 하면 좀 더 리케이지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담낭이 좀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검사할 때는 3에서 5MHz 컨벡스 프로브를 많이 사용하고 슈파인 포지션에서 앙하 위에서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 좌측 와이를 하면 담낭이 내측으로 그렇게 내려오게 되고 담낭이 폴디드 된 GB가 펴지게 되죠. 그리고 몸이 날씬하거나 복백이 얇은 사람 경우는 7.5MHz 리니어 프로브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아에서는 복백이 얇기 때문에 담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복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로 관찰하면 GB 푼두스 부분이 좀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찰하는 방법이죠. 자, 프로브를 눕히면 헤파틱 빈, 미들 헤파틱 빈, 레프트 헤파틱, 라이트 헤파틱 보입니다. 프로브를 조금 세우면 포탈 빈이 보이죠. 조금 더 세우면 양 포탈 빈이 만나는 부분에서 메인 인터로발 피슈, 이것도 메인 로발 인터로발 피슈가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탐촉자를 내리게 되면 GB가 보이죠. 예, 이쪽은 라이트 키드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B를 찾는 랜드마크가 메인 인터로발 피슈 또는 메인 로발 피슈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메인 인터로발 피슈가 되겠습니다. 스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GB를 장축상, 단축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라이트 서브코스알 스캔이 있습니다. 라이트 서브코스알 스캔, 우측 늑궁화 스캔, 또 라이트 인터코스알 스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롱기튜디널 스캔이 있습니다. 라이트 트랜스버스 스캔, 이 네 가지 스캔이 있는데 서브코스알, 인터코스알, 롱기튜디널 스캔은 이 담낭의 장축을 보는 겁니다. 라이트 트랜스버스 스캔은 담낭의 장축을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스캔으로 담낭의 장축과 단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from end to end, 끝에서 끝까지죠. 봐야 됩니다. 보통 보통인 사람은 슈파인을 보지만 환자가 굉장히 오베스 할 때는 담낭이 안쪽으로 리케이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를 합니다. 그리고 리버 시로시스에서 리버가 슈링키 되고 GB가 안으로 들어가면 요 라이트 서브코스탈 밑쪽에 이 오멘툼이나 장관이 가려져 가지고 GB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에서 관찰하면 좀 더 용이하게 GB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이 스캔법의 가장 장점은 담낭의 경부에서 저부까지 전체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단점은 여기 저부에서 바디 경부까지 관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경부하고 끝부분하고 GB 내기 관찰이 어렵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영을 잘 볼 수가 있고 GB를 경계로 레프트 로브, 라이트 로브, 그래서 GB와 리버의 관계를 양 리버의 관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 보통 7번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숨을 내쉰 상태에서 관찰하는데 이 스캔법의 가장 장점은 이 GB 내역을 관찰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푼두스 부분이 이 장관께서의 가려져가 관찰이 좀 어렵습니다. 이 스캔은 간 경변에서 간이 위축되고 GB가 리케이지 안에 들어갔거나 또는 비만 환자, 오베스 환자의 담낭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화관 가스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GB하고 포탈베인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의 관계를 잘 알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터코스 라이트 여기서 GB 여기 내 부분 관찰이죠. 다음에 롱기튜디널 스캔이 있죠. 이 스캔의 장점은 이 담낭의 전체를 용이하게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낭의 장축상을 보는 방법입니다. 담낭의 장축상을 보는 법이죠. 이 방법의 스캔은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잘 안 보일 때 또 라이트 롱기튜디널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버서 스캔입니다. 이 방법은 담낭을 단축상을 봅니다. 단축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장축상을 본 다음에 프로브를 돌려가지고 라이트 트랜스버서 스캔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담낭의 내 부분에서 바디 푼두스까지 프로브를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끝까지 봅니다. 푼두스 부분을 관찰할 때 라이트 키드니가 관찰이 됩니다. 우리가 장축상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축상에 안 보이는 병변이 라이트 트랜스버스 스캔의 단축상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뇨 환자로서 건강검진을 왔습니다. 담낭에 이렇게 섀도를 동반하는 고에코 보입니다. 고에코 후방음영이 보이죠. 얘는 담낭 결석입니다. 담낭 결석의 초음파 소견은 세 가지죠. 담낭 안에 강한 에코, 후방 음영을 동반하고 체위 변화에 따라 이동한다. 이 세 가지 소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낭 내 스트롱 에코와 체위 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겁니다. 후방 음영은 결석이 작거나 결석의 성분에 따라서 보이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담낭 경부나 담낭의 내개나 시스틱 닥터에 위치한 결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낭벽에 인접한 장관 가스도 고에코로 보이고 담낭이 폴디드 됐을 때 접혀졌을 때 접혀있는 부분이 고에코로 보여서 결석으로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의 결석을 확인할 때는 담낭의 체위를 바꾸거나 일정 시간 후에 팔로우 검사가 중요합니다. 담낭의 분류는 1형, 2형, 3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1형, 2형, 3형의 구분은 담낭의 결석의 성분을 알고 그리고 담낭 결석을 수술하지 않고 약물 치료로 가능한 결석을 찾아내고 분류하는 데 있습니다만 지금은 담낭 수술이 복강경 수술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낭을 그 약으로서 용해요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법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다음 정리를 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초음파에 담낭벽에 인접해 있는 고에코 병변입니다. 근데 뒤에 후방음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큰 고에코 병변입니다. 에코제니시티가 첫 번째 정례보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집이 폴립이 됩니다. 담낭벽에 붙어 있고 내강으로 돌출하는 고에코 또는 아이소에코 종류인데 후방음영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스토크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스톤하고 달라 체위 변화를 해도 움직이질 않죠. 용종적에 가장 많은 것은 콜레스테롤 폴립입니다. 담즙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담낭벽으로 들어가야 되면 담낭벽에 있는 혈관에서 히스티오사이트가 나가 콜레스테롤 엔갈핑해가 생겨서 이것이 내강으로 돌출을 했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90% 이상이 1cm 미만인데 대부분 3에서 4mm 정도가 대부분이고 다발성이 많습니다. 다니엘 콜레스테롤 용종은 이제 좀 큰 콜레스테롤 폴립이고 이런 경우에는 선종 아데노마 간별이
어렵습니다. 아데노마는 이 담낭백에 앱세리움이 증식되는 거죠. 그래서 페든큐레이티드 타입이고 세사일 타입인데, 요거는 페든큐레이트는 좀 목이 있는 거고 세사일은 그 스토크가 없는 거죠. 예, 페든큐레이트 타입이 좀 더 많습니다. 크기는 1cm 전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노마는 칼시노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크가 없는 C사일 타입에서 더 작은 크기에서 악성 변화 동반회가 보고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같은 크기라도 페든큐레이트 타입은 악성인 경우가 드물고 C사일 타입이 좀 더 악성이 많다는 거죠. 브로드 베이스 아데노마가 칼시노마로 더 잘 간다는 뜻입니다. 진단 당시에서 크기가 1cm 이상 폴립이 50세 이상 싱글, 그 다음에 스토커가 없는 세살 타입이라, 이런 거일수록 악성 종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로우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직경이 6mm 이하에는 그냥 추적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7mm 이상 되면 추가 연구랑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CT를 찍는다든지 다른 EUS를 한다든지. EUS가 좀 더 예민합니다. 내시경 초음파죠.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cm 이상 되면 예방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에이즈라도 이런 가지를 봐가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강검진에서 초음파인데 담낭의 푼두스 부분에 이렇게 종괴성 변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핸스먼트 스타디죠. 여기 담낭백입니다. 요 담낭백, 요게 담낭백이죠. 포스트 인핸스 스타디에서 이 담낭백의 종괴 부분에 조형 증강상이 보이죠. 이거는 GB 캔사입니다. GB 캔사는 초음파 소견에 담낭 내로 윤기성 병변이 많죠. 그리고 담낭벽이 때로는 불균형이나 비율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에서 간으로 직접 침입을 하죠. 암은 이유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임상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이미 주위로 침범하고 수술 후 평균 생존기 6-7개월밖에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첫째는 담낭벽이 앱세리움에서 캔서가 생기는데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고 sub무코사가 없기 때문에 담낭에 암이 앱세리움이 생기니 바로 다이렉트하게 머슬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머슬도 치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머슬도 통과하고 시로사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담낭이 GB가 리버하고 접하는 부분은 시로사 그 담낭에 둘을 싸고 있는 모멘텀도 없죠. 그렇게 바로 다이렉트하게 가버리게 되겠습니다. 담낭의 행태학적 분류로서는 메스 리프레이싱 GB 타입, 담낭 내강을 종괴로 가득 채우는 거죠. 이 개상이라 하는 것은 개상하다는 그 뜻이 아니고 덩어리게 담낭이 전체가 덩어리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이 40에서 65%. 그 다음에 인트라루미널 폴리포이드 타입, 용종형 안으로 버섯처럼 자라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백비움, 백이 두꺼워진 경우죠. 이 백비움형 경우가 사실은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하고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하고 감별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죠. GB로 완전히 종괴가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불규칙한 변형과 비균질적인 에코를 가진 종괴가 되죠. 종괴가 내부가 헤테로지너스합니다. 헤테로지너스하고 변형도 일레귤러하고 내부가 에코제니스트가 헤테로지너스, 이 안에 또 네크로시스를 장구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종괴 내에 담석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 담낭 내 담석이 있는데 담낭배에 캔서가 와서 담낭 담석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이 두꺼워지는 백비효행입니다. 사실은 이 백비효행이 영상진단에 가장 어렵습니다. 담낭비 국소적으로 비유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도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에 비유가 되어 있는데 이 결절상으로 백비유가 바깥쪽으로 백비유가 있으면서 이렇게 결절 형태를 띠게 되면 좀 더 이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점막에 국한된 경우는 변화가 미비하거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없고 또 염증성 백비유하고는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트라루미널 폴리포이드 타입, 안으로 폴리포이드로 그로잉하는 경우입니다. 경계가 담낭백에 고정된 경계가 좋은 원형 또는 난원형의 종계이고 대부분 브로드 베이스, 이렇게 베이스가 브로드하죠. 그리고 인접한 담낭백에 국소적인 담낭백 비율가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암들은 점막이나 근층에 머슬층에 국한된 경우가 많죠. 담낭백이 머슬층에 국한되기 때문에 비교적 예후가 좋은 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진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집이 내강에 이렇게 경계면을 이렇게 가지는 고에코 병변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이 슬라치입니다. 이 모양이 체위 변화나 또는 위치에 따라 변화하게 되죠. 담낭내에 낮은 강도의 에코선, 아주 고에코는 아니고 약간 에코제니스를 가진 에코선인데 후방 음영이 없죠. 중요한 것은 슬러치니까 이거는 찌끄링이죠. 슬러치는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중력에 따라 디펜던트 포션의 층을 이루면서 관찰이 된다는 거죠. 성분은 칼슘 비르네프트가 주성분으로 하는 피그멘트 그라뇰이나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죠. 피그멘트 그라뇰 또는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입니다. 이게 잘 보이는 경우는 담낭염 때, 담낭염 때면 담낭에 컨트랙션이 없게 되면 안에 오랫동안 스테이시스 이럴 때만 슬러지가 되는 거죠. 강물도 호수나 강에 물이 잘 흐르지 않으면 찌꺼기가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장기간 금식하면 담낭이 컨트랙션 되지 않기 때문에 담낭 안에 정체된 찌꺼기가 생기게 되고 IV로 영양공을 받으면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죠. 결국은 어떤 원인이든 담즙이 오래 기간 담낭 내에 정체되었을 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담낭에 이 슬러지가 어떤 경우에는 점도가 굉장히 높아가 체위 변화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주 슬로우합니다. 그럴 때는 이 자세병원에 조금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리입니다. 49세 남자분 내원 1일 전부터 복통, 간헐적인 반려 오한이 있고 우상부 통증과 압통이 있었습니다. 지비가 보시면 지비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죠. 두꺼워져 있고 여기 안에 여러 개 요런 보이죠. 보이고 이렇게 쇄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담낭이 종대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간이고 2번은 담낭내강, 3번은 담낭백 비유, 4번은 고에코 종계, 5번은 쇄도가 되는 거죠.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급성 담낭염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담낭백이 두꺼워졌는데 요거는 담낭백 비유가 이렇게 청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청상으로 보이게 되는 담낭백 비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쇄도를 동반하는 결석, 담낭백에 증가된 헬류신호가 관찰됩니다. 초음파 속에는 담낭에 스톤이나 이런 것에서 막히게 되면 담낭이 디스텐션 되죠. 그 담낭으로 들어가는 바일은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담낭 내 바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담낭이 확장이 되고 담낭백이 염증에 의해서 이디마토스 생기기 때문에 담낭백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 이 이제
초음파 탐적자로 담낭부에 갖다 대면 통증을 호소하거나 또는 환자한테 딥 인스피레이션 시키면 심호흡기를 시면 담낭이 밑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 더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소노그래프 머피 사인이 급성 담낭염의 진단에 중요한 소견. 담낭내관에 결석이 있고 그 다음에 담낭 내부의 에코가 증가되죠. 왜냐하면 안에 찌꺼기라든지 그 다음에 슬러지가 생긴다든지 담즙이 농축이 되면 담낭 내부 에코가 중요합니다. 염증 때문에 담낭 주위에 액체 저류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담낭백에 혈류가 칼라 도플라성해 보입니다. 파우도플라, 칼라 도플라 다 보입니다. 요 사진은 파우도플라죠. 95% 이상에서 결석에서 담낭경부나 담낭관이 막혀서 급성담낭이 생깁니다만은 5에서 10%에서 급성담낭 결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이나 심한 외상, 경정맥 영양 공급 하상, 췌장염 이런 외부 요인에서 담낭이 컨트랙션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담낭 경부에 이렇게 플라스프라이가 나빠지고 또 담낭에 시크한 바이러나 이런 것이 에서 막히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결국은 담낭이 디스텐션 되고 담낭백에 플라스프라이가 나빠지고 이러면 2차적으로 인펙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59세 여자분의 당뇨병 환자인데 건강검진을 위해서 초음파했습니다. 담낭백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강에 섀도를 동반하는 고에코 병변이 보입니다. 그렇죠. 담낭 안에 바일 슬러지도 많고 내강이 위축되어 있고 섀도를 동반하는 고에코 병변이 보입니다. 담낭백이죠. 담낭백 비유 결석이죠. 그래서 초음파 속에는 담낭이 위축되고 비계 비어되고 담낭에 결석을 동반하는 경우가 95% 됩니다.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입니다.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는 급성이 데프레가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도 있고 처음부터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3세 남자분 검진 목적으로 초음파를 했습니다. 담낭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담낭의 저부죠. 키드니가 보이니까요. 저부에 백이 두꺼워져 있고 이렇게 코메텔 에코가 보이고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담낭백이 리니아 프로브로 보면 담낭백이 여기 푸두스 부분에 두꺼워져 있고 안에 작은 저에코 내지 무에코의 그 부위가 낭성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지비아데노마요마토시스입니다. 이 병은 담낭백 안에 로키탄스키 에이숍 사이너스가 증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담낭 정막 산피하고 근조직이 과행성을 일으킵니다. 자 보시면 정상 담낭백입니다. 정상 담낭인데 담낭 내강의 압이 올라지면 높아지면 담낭백 위커 포인트로 앱세리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 소아관하고 틀려요. 담낭백은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고 서브 무코사가 또 없죠. 그리고 머슬층도 이렇게 굉장히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안으로 밀려 들어간 앱세리움이 이렇게 낭서 이렇게 딜라테이션 됩니다. 이걸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는 푼두스에 생기는 걸 푼달 타입, 또 양 바디에서 생기는 세그멘탈 타입, 전체적으로 생기는 디퓨즈 타입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저부형과 분절형이 같이 컴바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 소견은 특별한 소견에는 무증상이 많지만 때로는 우산부 통통 불쾌가 오심을 보이고 담낭 결석을 잘 동반하고 때로는 이 로키탄스키 에이시오프 사이너스의 인펙션을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럽처대가 리버 압세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소견은 국한성 또는 미만성의 담낭백이 보이고 담낭맥의 오발헨트 그렇게
로켓탄스키의 A 셔프 사이너스를 동반하는 무에코 부분 보이고, 이 로켓탄스키 A 셔프 사이너스 안에 초음파 빔이 들어가가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면 코메트 테일 에코를 보이고, 또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합니다. 그 안에 이 작은 스퀘어나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같은 게 있으면 이 트윙클링 아티팩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담낭벽의 바디 부분에 지비아데노마이마타시가 둘러가면서 생기면 이 마주보는 삼각형이 보입니다. 트라이앵글 사인. 사진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정상 집인데 전체적으로 가는 제너럴리스 타입, 디퓨즈 타입, 분달에 생기는 분달 타입, 양 바디에 마주 보면서 생기는 세그멘털 타입 또는 덤벨 쉐이프, 전체가 덤벨 R형처럼 보이죠. 이런 세그멘털 타입. 이 지비아데노마이마토시스에서 이 세그멘털 타입이 지비 캔서를 많이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담낭벽이 두꺼워진 거, 푼두스의 두꺼워진, 요 안에 작은 제이콥 본본이 로켓탄스키 에이셔프 사이너스입니다. 여기 푼달 타입이죠. 검진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초음파상에 어떤 소견이 보이는지요. 자, 확대상입니다. 아까 여기가 지비가 있는데 좀 더 확대, 아주 지비가 쪼그라져 버렸죠. 쪼그라들고 고에코로 보여요. 예. 여기 보시면 아주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고에코로 보이죠. 이 CT에는 더 잘 나옵니다. 지비월이 석회가 되버립니다. 예. 석회가 되면 이렇게 심플 압도멘에 이렇게 석회화된 담낭이 아주 잘 보입니다. 이거는 포스링 지비. 포스링 하면 자기가 아니고 독이 있죠. 독이. 예. 독이. 이렇게 이 담낭벽에 특히 무코사나 또는 머슬층에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거죠. 담낭벽에 이렇게 벽에 일치되는 곡선의 스트롱 에코가 되고 후방 섀도우가 보입니다. 예. 아주 섀도우가 강하면 뒤쪽에 있는 담낭벽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낭의 만성염증 결과로 생기는 담낭벽이 설계합니다. 타입은 담낭벽 근육축에 넓고 연속된 스퀘어, 이런 데는 컴플리트 타입이죠. 담낭 머슬에서 쫙 돌아가면서 생기는 점막층에 그랜듈라 스페이스, 점막층에 그랜드가 있죠. 그 그랜드 스페이스 생기는 다발성 점상이 있고, 이런 경우는 점막이 생길 때는 이렇게 쭉 연결이 되지 않고 점점점점 떨어져가 칼시피케이션, 인컴플리트 타입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포스렌 GB가 GB 캔서의 그 프리 말리건트 리전 해가지고 해서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요 자체만으로는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낭염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담낭의 초음파 그 스캔법과 그 진단법에 대해서 진단 포인트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가빠에 계시는 부처님 아주 잘생기고 참 우리 중생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이런 부처님입니다. 대구 팔공산이 있습니다. 대구 오시면 가빠의 부처님한테 하시고 또 시주하고 소원 성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